음식이 왜 이래? 돈 받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바꿔드린다고? 이미 기분 다 상했는데? 결혼식 와서 이런 음식 먹으라고? 결혼식장에서 들려온 이 소리. 처음에는 그냥 다른 손님이 불만을 표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우리 아들이 정말 착한 사람이라며 자랑했던 바로 그 여자친구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주부입니다. 몇 달 전 일입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와서는 평소보다 표정이 한결 밝더군요.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승진이라도 했니?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이 넘은 아들이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어서 늘 걱정이었거든요. 주변에서도 아들 언제 장가 보내냐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드디어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구나 싶어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정말 어떤 분인데?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너무 좋고 직장 동료들한테도 인기가 많대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들의 얼굴에서 행복한 기운이 물씬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군요. 나이는 어떻게 되니? 28이에요. 나보다 2살 어려요. 그렇구나. 언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조금 더 사귀어 보고 나서 소개해 드릴게요. 엄마도 만나보시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걸 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을 텐데 이제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일한다고 했니? 우리 동네에 있는 카페 라떼요. 엄마도 아실 거예요. 아, 그 카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니까 저도 잘 아는 곳입니다. 가끔 지나가면서 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깔끔한 카페더군요. 아, 거기 알아. 분위기 좋던데. 네, 거기서 일해요. 정말 성실하게 일한다고 사장님도 칭찬하시더라고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정말 믿음직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드문데 그런 분을 만났다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떤 분일까? 정말 착하고 예쁜 분이겠지? 아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분이면 분명 괜찮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아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어제 말한 그분 정말 성격이 좋다고 했지? 네, 정말 착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도 아시고 예의도 바르세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정말 괜찮은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연애에 별로 관심 없던 아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니 어머니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떤 분이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여자친구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카페에서 일한다고 하니 한번 가서 슬쩍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들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카페 가서 보고 오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냥 손님으로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어떤 분인지 살짝 보는 정도는 괜찮겠지요? 아들도 모르게 말이에요. 결국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다음 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냥 산책 겸 커피나 한 잔 마시러 간다고 스스로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카페라떼는 정말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지나다니면서 자주 봤지만 이렇게 직접 들어가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분위기가 좋더군요. 카운터를 슬쩍 보니 젊은 여직원 2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단발머리인 분이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고 긴 머리를 묶은 분이었어요. 아들이 말한 여자친구가 둘 중 누구일까 궁금했지만 확실히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구석자리 테이블에 앉아서 메뉴판을 보면서 슬쩍슬쩍 카운터 쪽을 관찰했습니다. 두 분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있고요. 주문하시겠어요? 긴 머리를 묶은 분이 제 테이블로 와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아메리카노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목소리도 상냥하고 인상도 좋아 보였습니다. 혹시 이분이 우리 며느리가 될 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커피를 기다리면서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발머리 분도 긴 머리 묶은 분도 둘 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요.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셔서 조금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시는데 동전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당황해 하시면서 허둥지둥 동전을 줍고 계실 때였습니다. 긴 머리를 묶은 직원이 다가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어떡해요.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더욱 당황해 하시자 그 직원은 대충 동전들을 주워서 카운터에 던지듯 올려놓더군요.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해서 오세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이 나이 드신 분한테는 이렇게 대하다니요. 할머니는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하시면서 주문을 하셨는데 그 직원의 표정은 내내 불쾌해 보였어요. 설마 이분이 우리 아들이 말한 그 여자친구일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니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했어요. 젊고 잘 차려입은 손님들한테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소박하게 차려입은 분들한테는 확실히 태도가 달랐습니다. 특히 중년 아저씨 한 분이 아메리카노에 설탕 좀 더 주세요 하고 부탁했을 때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설탕 더 드리면 단맛 때문에 커피 맛 안 나는데요? 말은 웃으면서 했지만 표정에서는 이런 것도 모르나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설탕을 던지듯 테이블에 놓고는 돌아서더군요. 반면에 단발머리 직원은 정말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친절했어요. 할머니가 동전 떨어뜨렸을 때도 자연스럽게 도와드렸고 중년 아저씨한테도 설탕 더 가져다 드릴게요 하면서 웃으며 챙겨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긴 머리를 묶은 직원이 아들이 말한 그 여자친구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단발머리 직원은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였거든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착하다고 했는데 제가 본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물론 잘못 본 걸 수도 있지만 몇 번이나 반복되는 모습을 보니 우연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너무 신경 쓰며 지켜보다가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커피잔을 들다가 손이 떨려서 아메리카노를 테이블에 쏟아버린 거예요. 아, 어떡하죠?
제가 당황해서 중얼거리며 냅킨으로 닦으려고 하는데 긴 머리를 묶은 직원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으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아까 할머니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테이블도 다 더러워졌네요.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그 직원은 대충 걸레로 테이블을 닦으면서 계속 핀잔을 줬어요. 나이 드시면 손도 떨리고 그러시니까 조심하셔야죠. 커피는 새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새로 안 주셔도. 에이, 그러시지 마시고. 어차피 새로 드려야 하는데요. 아메리카노 한 잔 더 드릴게요. 말은 친절한 척 했지만 표정과 목소리에서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나이 든 사람들은 정말 손이 가는구나 하는 시기였습니다. 커피를 새로 받아들고 앉아 있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여자친구가 정말 이런 사람일까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하지만 1시간 넘게 지켜본 결과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젊고 멋있어 보이는 손님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친절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평범해 보이는 분들한테는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엄마가 몰래 카페에 가서 염탐했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혹시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와서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엄마, 제가 말씀드린 여자친구 있잖아요. 응, 카페에서 일한다던 그분? 네. 엄마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주말에 같이 저녁 먹을까 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카페에서 봤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어요. 아, 그래. 좋지.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만나보시라고 했어요. 동네 한정식집에서 먹어요. 아들이 이렇게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분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카페에서 봤던 일들이 너무 선명해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에 있는 고향집이라는 한정식집이었어요. 깔끔하고 조용해서 대화하기 좋은 곳이더군요. 저는 일찍 나가서 아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곧 올 거예요. 문자를 받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과연 카페에서 봤던 그분이 맞을까요? 식당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분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밝고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머리 긴 사람이었네.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머리를 곱게 풀어서 더 예뻐 보였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90도로 깊숙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그분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죠. 카페에는 손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이고, 어서 앉아요.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 사람이 맞구나. 카페에서 할머니한테 그렇게 대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말 젊으세요. 자리에 앉으면서 건네는 인사말도 참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사람의 다른 모습을 알고 있었거든요. 고맙네. 앉아요. 제가 조금 늦었죠? 길이 막혀서요. 괜찮아요. 우리도 방금 왔어요. 아들이 대답하면서 의자를 빼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 여자분을 좋아하는 게 확실했어요. 메뉴를 보면서 주문을 하는 동안에도 그분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어머님, 뭘 좋아하세요? 제가 골라드릴까요? 아니야, 나야 뭐든 다 잘 먹어. 그래도 어머님 입맛에 맞는 걸로 시켜야죠. 서빙하러 온 직원에게도 정중하게 주문했어요. 불고기 정식 하나, 갈치조림 정식 하나, 그리고 된장찌개 하나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서빙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모든 말이 완벽했어요. 어머님, 평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나야 집에서 해 먹는 게 제일 좋아. 역시 어머님 손맛이 최고겠어요. 저도 나중에 배우고 싶어요.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도 정말 다정했고 저한테도 계속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겠어요. 뭘 나야 친구들도 많고 할 일도 많아서 바빠.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죠. 저도 자주 안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말까지 하니까 아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늦게 나왔어요. 다른 테이블보다 늦은 것 같았거든요. 서빙 직원이 음식을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주방이 조금 바빠서 늦었네요. 그때 저는 예의주시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해서요. 아, 괜찮아요. 이해해요. 겉으로는 정말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짜증스러운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식사를 하면서도 그분은 계속 완벽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 갈치조림 정말 맛있네요. 어머님도 드셔보세요. 고마워. 준영 씨가 어머님을 정말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야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아들이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이 여자분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반찬을 더 달라고 부탁하려고 서빙 직원을 불렀는데 그 직원이 다른 테이블 서빙 때문에 바빠서 바로 오지 못했어요. 그분이 다시 한번 손을 들어서 불렀는데도 직원이 오지 않자 저는 그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는 게 보였어요. 카페에서 봤던 그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저기요. 조금 더 큰 소리로 불렀는데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아들이 눈치챌 정도로요. 괜찮아. 천천히 와도 돼. 아들이 말했지만 그분은 이미 기분이 상한 것 같았어요. 드디어 직원이 왔을 때였습니다. 네, 뭘 도와드릴까요? 김치 좀 더 주세요. 그리고 물도요.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이 차갑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직원이 김치와 물을 가져다 주면서 죄송해요. 바빠서요라고 사과했는데 그분은 대답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확실히 봤어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카드 결제가 잘 안 된다고 직원이 다시 해보겠다고 했을 때 그분의 표정에서 짜증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계가 좀 이상해서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좋은 사람이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응, 예의 바른 애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정말 기뻐요. 그분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조금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잘 지나간 것 같네요. 그래. 그 애도 어머님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 어머님 칭찬하더라고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빙 직원에게 보인 그 차가운 표정,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짜증스러운 기색들, 정말 연기를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3시간 동안 완벽하게 연기를 해낸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봤던 그 진짜 모습을요. 이런 사람과 우리 아들이 계속 사귀어도 될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지금은 사귀는 단계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아들한테 말하기에는 너무 애매했어요. 오늘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느낀 것뿐이었으니까요. 좀 더 확실한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쯤 그런 기회가 올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 여자분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지만 뚜렷한 증거도 없이 아들한테 말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동기가 결혼한다고 해서 청첩장이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민수 결혼식 가야 해요. 아, 그래. 민수가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민수는 아들이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어요. 저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었죠.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민수가 어머님도 꼭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가야지. 저는 혼자 갈 거예요. 예린이는 다른 결혼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 여자분과 함께 있으면서 연기하는 모습을 봐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졌거든요. 결혼식 당일 저는 일찍 준비해서 아들과 함께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웨딩홀은 강남에 있는 큰 복합 건물이었어요. 여러 개의 결혼식장이 있고 1층에는 대형 뷔페 레스토랑이 있더군요. 모든 결혼식 하객들이 그 뷔페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오늘 결혼식이 몇 개나 있는 거니? 글쎄요, 건물이 크니까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민수의 결혼식은 3층 로즈홀에서 열린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니 2층에는 라일락홀, 4층에는 튤립홀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정말 여러 결혼식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민수와 신부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커플이더군요. 예식 내내 저는 마음이 편했어요. 아들과 단둘이 조용히 결혼식을 보니까 훨씬 편안했거든요. 예식이 끝나고 나서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드린 후 1층 뷔페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큰 공간이더군요. 여러 결혼식의 하객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니까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와, 사람이 정말 많네. 네, 오늘 결혼식이 4개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음식을 가져와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둘이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민수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신부가 참 예뻐. 네, 성격도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 할 텐데. 순간 아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진 것 같았어요. 아마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여자분이 있는데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저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시끄럽게 다투는 목소리 같았어요. 저기 왜 저렇게 시끄럽지? 주변 사람들도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글쎄요, 뭔 일인지. 아들도 고개를 돌려서 그쪽을 바라봤어요. 소리가 점점 커지더군요. 다른 테이블 사람들도 다들 그쪽을 보고 있었어요. 뭔 일이래? 글쎄, 음식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가서 뭔 일인지 봐볼까요? 그래, 궁금하네. 저와 아들이 일어나서 소란이 일어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앞쪽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어요. 야, 이게 뭐야? 음식이 왜 이래? 여자 목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어요. 좀 더 가까이 가자 사람들 사이로 그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여자분이 서빙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뒷모습만 보여서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야, 이게 뭐야? 음식이 왜 이래? 여자 목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어요. 음식이 왜 이래? 돈 받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서빙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안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당황해하며 사과하고 있었지만 그 여자분은 계속 화를 내고 있었어요. 바꿔드린다고? 이미 기분 다 상했는데 결혼식 와서 이런 음식 먹으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돈 받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장사를 하지 말든지. 주변 사람들이 다들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결혼식장에서 이런 소동을 피우다니요. 손님,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주시겠어요?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다른 직원이 와서 중재하려고 했지만 그 여자분은 더 화를 냈어요. 뭐,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서 높이는 줄 알아? 너희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정말 죄송합니다. 매니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매니저? 매니저가 뭘 어떻게 해? 이미 다 망쳤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카페에서 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참 보기 안 좋네요. 그러게. 그때 그 여자분이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희 쪽을 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분이 저희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빙 직원에게 대충 사과하고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예린이? 아들이 그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예린이네. 뭐, 저 사람 예린이에요. 제 여자친구. 아들이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확실히 봤어요.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며칠 전 식당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정말? 네, 분명히 예린이에요. 그 순간 예린이가 저희를 발견하고 더욱 당황한 표정이 되더니 재빨리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 버렸어요. 머리 긴 사람? 응, 뒷모습이 예린이 같은데. 아니다. 예린이는 다른 결혼식 간다고 했는데. 아들이 의심스러워 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분이 저희를 발견하고 당황해서 도망가는 걸요. 예린이 맞는 것 같은데. 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지만 아들은 아직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가서 전화해봐. 확인해보라고. 그래야겠어요. 우리는 조용히 웨딩홀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예린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 만약 정말 예린이었다면? 아들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아들아, 집에 가서 엄마가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네. 뭔가 이상해요. 오늘 일이.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앉았을 때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오늘 본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들아, 앉아. 네, 엄마. 아들이 소파에 앉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일 때문에 많이 놀랐지? 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평소에는 정말 착한 사람인데 오늘은 왜 저랬을까요? 아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아직도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말해야 할 때가 왔구나 싶었어요. 아들아, 사실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애, 오늘이 처음이 아니야.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가 며칠 전에 그의 카페에 간 적이 있어. 카페에요? 왜요? 궁금했거든. 내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어떤 애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아들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럼 몰래 가신 거예요? 미안해. 그런데 거기서 본 모습이 오늘이랑 똑같았어. 그리고 저는 카페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줬어요. 할머니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저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들은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는 연기였던 거지. 오늘 웨딩홀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충격이 컸나 봐요. 엄마, 그런데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해? 엄마가 몰래 가서 봤는데 내 여자친구 나쁜 애야라고? 너도 안 믿었을 거고 엄마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을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요. 저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 언젠가는 본성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거든. 오늘처럼. 응, 오늘 내가 직접 봤잖아. 서빙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식당에서도 그랬던 거군요. 맞아. 그때도 서빙 직원한테 똑같은 태도였어.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진짜 모습이야. 지금까지 너한테 보여준 건 다 가짜였어. 그럼 저는 지금까지 완전히 속은 거네요. 아들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런 거지. 사람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쉽지 않아. 그때 아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예린이에게서 온 문자였나 봐요. 아들이 핸드폰을 보더니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뭐래? 사과 문자예요. 오늘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수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도 변명하고 있구나. 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들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바보였네요. 바보가 아니야. 그 애가 연기를 너무 잘한 거지. 3개월 동안 완전히 속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다른. 아들이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내 마음이지. 하지만 엄마 생각에는 헤어져야 하는 거죠?
그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사람과 계속 사귀면 너만 힘들어져.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오늘 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잘 생각했어. 그 후 며칠 동안 아들은 많이 우울해했어요. 3개월 동안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헤어졌어요. 그래, 어떻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사귈 수 없을 것 같다고. 예린이는 뭐라고 하더니? 처음에는 변명하더니 나중에는 화내면서 나갔어요. 당신도 별거 아니네라고 하면서 역시 본성이 드러났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말씀 안 해주셨으면 계속 속았을 거예요. 아들이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엄마, 죄송해요. 뭐가? 처음에 엄마가 말씀하셨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하면서 오히려 화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안 들으니까. 그런데 직접 보니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아들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 겉모습만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인성을 봐야겠어요. 맞아. 특히 약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 그 말씀 맞네요. 예린이도 저한테는 친절했지만 서빙하는 분들한테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런 거야.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봐야겠어요. 며칠 후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뭐가? 진짜 며느리가 될 뻔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만약 결혼했다면 엄마한테 어떻게 대했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어. 다행히 미리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큰 위기를 넘겼어요. 몇 달 후 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 어떤 분인데? 간호사예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났니? 병원에서 할머니 간병하시는 분을 도와드리는 걸 봤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처럼.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언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이번에는 천천히 할게요.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볼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지. 아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이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제가 카페에 가지 않았다면, 웨딩홀에서 그 일이 없었다면 아들은 계속 속았을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겉모습이나 첫인상만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요. 특히 상대방이 나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아들도 이제는 그런 걸 잘 아니까 앞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그 직감을 믿고 행동해서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일을 생각하면 아찔해요. 만약 예린이와 결혼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들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